88세입니다. 내 이름은 황지만, 내과 의사입니다. 아직 현역입니다. 놀랍다고요? 더 놀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81세 때였죠. 숨이 차고 힘들어 침대에서 일어나 10분은 멍했죠. 진료 중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몸도 마음도 천천히 무너졌죠. 그런데 지금은요. 매일 새벽 일어나면 산책부터 나갑니다. 진료도 합니다. 손주랑 등산도 합니다. 기적이냐고요? 아닙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린 평생 놓쳐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5군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심장, 간, 뇌 이런 곳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진짜 열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당신 몸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숨 쉬는 게 가끔 무겁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심장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나요? 그렇다면 지금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위, 바로 발입니다. 우린 발을 단지 걷는 부위, 신발 신는 곳, 그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발은 두 번째 심장입니다. 제가 진료하며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바로 발입니다. 혈관이 막힌 분, 심장이 약한 분, 잠을 못 자는 분, 모두 발에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83세 노인이 왔죠.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 화장실도 못 가요. 울먹이더군요. 그분의 발은 굳은 살 투성이 갈라지고 말라 감염도 있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발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냥 씻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씻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발에는 신경이 무려 7,000개 온몸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방법, 따뜻한 물에 30분 담그세요. 물은 미지근하게 소금 한 줌 넣고 편히 앉아 있으세요. 혈액순환 좋아지고 다리 붓기 빠지고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 발바닥 마사지.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눌러주세요. 특히 발볼과 뒤꿈치 중심입니다. 위와 장도 함께 편해지고 변비, 수면 문제도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위생. 발가락 사이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리세요. 습한 곳엔 곰팡이와 균, 무좀은 물론 감염도 쉽게 생깁니다. 특히 당뇨 있다면 이건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보습. 로션 바르세요. 특히 샤워 후엔 꼭 필요합니다. 건조한 발은 균열이 생기고 통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 꼭 신으세요. 맨발은 금물입니다.
발만 관리해도 건강이 절반을 지킨 셈입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이 네 가지로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10년간 잠 못 자던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냄새 나는 곳? 절대 아닙니다. 겨드랑이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 여기에 림프절 20개 넘게 있습니다. 몸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통로죠. 문제는 대부분 이곳을 향수와 데오드란트로 막습니다. 몸속 독소가 배출되지 못합니다. 결국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저는 말합니다. 겨드랑이는 몸의 배수구입니다. 막히면 썩습니다. 관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순한 비누. 화학 성분 없는 것. 부드럽게 닦으세요. 코코넛, 녹차 성분. 추천합니다. 둘째, 건조가 핵심. 샤워 후 바로 수건으로 닦고 차가운 드라이기로 완전 건조하세요. 셋째, 천연 탈취제. 베이킹소다, 코코넛 오일 섞어서 쓰세요. 사과 식초도 좋습니다. 희석해서 사용하면 균도 줄고 냄새도 없어집니다. 넷째, 림프 마사지. 매일 아침 2분 팔을 올리고 반대 손으로 원 그리듯 마사지. 림프 흐름 개선됩니다. 제 환자 중 82세 여성은 이 관리법으로 매 계절 감기 끊었습니다. 20년간 항생제 끊지 못하던 분입니다. 겨드랑이는 몸의 해독소입니다. 피부가 아니라 내부를 살리는 곳입니다. 이 두 부위, 발과 겨드랑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몸은 회복합니다. 다만 관심과 손길이 필요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과소평가된 부위, 허벅지 안쪽 이야기입니다. 다리 안쪽, 손을 얹어보세요. 약간 맥박이 느껴지시죠? 그 부위 바로 서해부입니다. 이곳엔 무엇이 있냐면 대퇴동맥, 대퇴정맥, 서해 림프절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피들이 심장과 간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막히면 간도 힘들어집니다. 70대 김영희 할머니, 매일 밤 다리가 저려서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보셨지만 이상 없다 했답니다. 저는 그분이 허벅지 안쪽을 살폈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건조했고 서해 림프절이 딱딱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도 높은 편이었죠.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살갗이 아닙니다. 간과 순환계의 열쇠입니다. 이 부위를 놓치는 순간 몸은 붓고 피는 막히며 간이 힘들어집니다. 허벅지 안쪽 잘 관리하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첫 번째, 씻는 방법입니다. 샤워할 때 대부분 이 부위를 대충 넘깁니다. 팔이 안 닿기도 하죠. 그러나 여긴 제대로 씻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적시고 천연 비누로 살살 문지르세요. 강한 바디워시는 피부를 자극합니다. 순한 성분, 예를 들어 오트밀 비누나 베이비 솝이 좋습니다. 손이 안 닿는 분들 걱정 마세요. 타월을 막대에 감아서 쓰세요. 등 미는 도구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건조입니다. 샤워 후에는 꼭 마르도록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그냥 속옷 입으면 균이 자랍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얇고 자극에 약합니다. 습하면 곧장 뾰루지 생깁니다. 세 번째는 통풍입니다. 면 속옷 입으세요. 통기성 좋은 옷 꼭 필요합니다. 폴리에스터, 나일론 같은 인공 섬유는 땀을 머금고 자극을 줍니다. 넉넉한 사이즈, 면 100% 속옷, 이게 정답입니다. 75세 박정수 어르신, 30년간 꽉 끼는 팬티, 고집하다 피부병 생겼습니다. 면 속옷으로 바꾼 후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부위는 가만두면 굳습니다. 그러면 피가 막힙니다. 추천 자세는 나비 자세입니다. 앉아서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흔들며 상체를 숙입니다. 혹은 침대에 누워 다리 한쪽을 옆으로 눕히고 허벅지를 쭉 펴주세요.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피가 돌아가고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보습과 파우더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살과 살이 맞다 마찰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 땀이 나면 금세 짓무릅니다. 그래서 보습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엔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가볍게 발라주세요. 여름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 살짝 뿌리면 마찰을 줄여줍니다. 김영희 할머니 이 5가지 한 달만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다리 안 저려요. 수면제 안 먹어도 잠이 와요. 병원에서 간 수치도 정상 나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허벅지 안쪽 피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이 막히면 몸이 고생합니다. 간 해독이 잘 안 되고 몸이 무겁고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를 시작하면 정말 금방 좋아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샤워할 때 기억하세요. 허벅지 안쪽 꼼꼼히 씻고 말리고 풀어주고 보수하세요. 저는 88세지만 이 습관을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진료도 보고 계단도 뛰어오릅니다. 건강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오늘은 등과 두피, 이 두 부위가 건강과 뇌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등은 씻는 곳, 두피는 머리카락 있는 곳,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곳들은 중추신경의 중심입니다.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요즘 기억이 자주 헷갈리시나요? 방에 뭘 가지러 갔다가 잊고 그냥 나오시나요? 어제 먹은 약이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 같지만 사실은 등과 두피 관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조명자 할머니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5세 여성, 늘 피곤하고 기억이 흐릿하고 감정 기복도 심했죠. 박사님, 손주 이름도 자꾸 틀려요. 치매일까요? 그분의 등을 살펴봤습니다. 근육이 돌처럼 뭉쳐 있었고 혈관 흐름이 매우 나빴습니다. 두피도 매우 건조했고 피가 돌지 않아 색이 창백했습니다. 여러분, 등은 단순히 등이 아닙니다. 척추를 감싸는 신경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힙니다. 뇌세포가 산소 부족해지고 기억력 떨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는 뇌를 싸고 있는 조직, 혈관이 빽빽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뇌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등 관리법 말씀드립니다. 첫째, 씻기입니다. 등은 손이 잘 안 닿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긴 손잡이 브러쉬 사용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등 전체 적시고 척추를 따라 원을 그리며 살살 문질러 주세요.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류가 돌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샤워 후 몸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스트레칭입니다. 목과 어깨, 등, 이 세 부위가 하루 한 번은 풀어져야 합니다. 추천 방법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그 다음 어깨 돌리기, 양손 올려 몸통 옆으로 기울이기, 가능하면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좌우로 살살 돌려보세요. 이 동작만 해도 신경계가 깨어납니다. 셋째, 마사지입니다. 혼자 하긴 어렵죠. 그래서 전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습니다.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몸을 굴립니다. 척추 양옆이 근육이 풀리며 긴장이 사라집니다. 이걸 매일 5분 수면 전 하시면 잠이 잘 옵니다. 넷째, 열찜질입니다. 전자레인지용 찜질팩 혹은 따뜻한 수건 등에 10분 얹어두면 됩니다. 피가 돌고 근육이 풀어집니다. 이후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째, 보습입니다. 샤워 후엔 등에도 로션 바르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과 염증 잘 생깁니다. 이 5가지 등 관리법을 조명자 할머니가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기억력이 회복됐고 감정 기복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박사님, 손주 이름 이젠 헷갈리지 않아요. 예전처럼 웃음도 나요. 두피 이야기 이어서 드립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이 밭이 아닙니다. 뇌를 보호하고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첫째, 두피 마사지. 가장 쉽고 효과 좋은 방법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살살 원을 그리듯 5분간 만져주세요. 특히 뒤통수와 귀 위쪽, 관자놀이 부근은 신경과 혈관 많이 지나는 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 저녁 지그시 눌러주세요. 둘째, 샴푸법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긁지 말고 지문으로 마사지하듯 천천히 감으세요. 두피는 자극에 민감한 부위입니다. 거칠게 하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합니다. 셋째, 브러싱입니다. 두피용 브러쉬로 매일 저녁 빗질을 해주세요. 뿌리에서 끝까지 천천히 20회 이상 넘기세요. 피가 돌고 모낭도 살아납니다. 넷째, 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 두피에 덮고 5분간 누워 있으세요. 그 후 가볍게 마사지 해보세요. 두피에 온기가 돌며 머리도 맑아집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 두피가 마르면 뇌도 피곤해집니다. 물 자주 드세요. 하루 68잔 이상. 두피도 촉촉해야 생각도 또렷해집니다. 두피 관리는 단순히 머리카락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기억력 지키는 습관입니다. 조명자 할머니는 이 5가지 2달 실천 후 기억이 돌아왔어요. 매일 아침이 즐거워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등과 두피의 힘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딱 5분 몸 뒤쪽을 챙기세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젠 뒤도 돌아볼 시간입니다. 내 건강의 뒤통수, 등과 두피를 지금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몸의 4가지 부위 다 기억나시죠?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군데만 잘 관리해도 몸이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이걸 언제 다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귀찮아서 못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5분 루틴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몸이 바뀌고 기억력, 순환, 활력이 전부 좋아집니다. 첫 번째 핵심.
요일을 나누세요. 한 번에 전부 하려면 힘들고 지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월요일 발 관리, 수요일 겨드랑이, 금요일 허벅지 안쪽, 일요일 등과 두피, 화, 목, 토는 간단히 씻기만 하고 쉼의 날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집중 관리로 충분히 효과 납니다. 두 번째 핵심, 시간 정해두기. 아침 기상 직후 혹은 저녁 샤워 후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커피 마시며 발 마사지, TV 보며 허벅지 스트레칭, 샤워하면서 등 브러싱, 드라이하면서 두피 마사지, 이렇게 연결하면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눈에 띄게 배치하기. 욕실엔 긴 브러쉬, 순한 비누, 거실엔 마사지공 슬리퍼, 침실엔 로션과 파우더, 드라이기 옆엔 두피빗 준비. 이렇게 배치하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는 작게 시작하기.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 1분이라도 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다 보면 5분이 되고 5분이 일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기. 배우자와 함께 서로 발 닦아주기. 손주와 함께 등 스트레칭. 함께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대 부부 환자분 밤마다 서로 마사지해주며 대화가 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잘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록하기. 달력에 표시하세요. 발 관리한 날, 스티커 붙이기. 일주일 모이면 스스로 대견합니다. 이런 성취감이 계속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잘했을 땐 칭찬. 오늘도 했네? 나 정말 잘했어. 스스로 인정하세요. 그게 동기가 됩니다. 90 넘은 저도 매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합니다. 여덟 번째는 포기하지 않기. 하루 빠졌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못했으니 오늘 2배로 하자. 이 마음이면 계속 가능합니다.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제가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냐면 제 환자 중 가장 많이 회복한 분들이 늦게 시작한 분들입니다. 86세 박정희 할머니, 이 5분 루틴으로 혈압약 반으로 줄였고 10년 불면증도 끊었습니다. 박사님,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 말이 기억납니다. 92세 이상철 어르신, 5분 스트레칭 덕분에 지팡이 버렸고 손주랑 공원 걷습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니었어요. 만드는 거였어요. 그 말씀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발, 내일은 겨드랑이,
그 다음은 허벅지, 다다음은 두피. 하루에 하나, 5분만 투자하세요. 내 몸이 당신에게 보답할 겁니다. 5분은 짧지만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부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바뀌나요? 진짜 효과 있나요? 네,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 기적 같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상철 어르신 이야기. 그분은 78세의 저를 처음 찾아왔습니다. 발이 너무 아파서 걷지 못했죠. 화장실도 한참을 걸려 겨우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랬던 분이 지금은 손주와 매일 공원 걷습니다. 그는 단 3개월간 발 관리만 했습니다. 물에 담그고 마사지하고 보습하고 발가락 말리기까지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 통증 사라지고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선생님, 매일 걷는 게 기적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정희 할머니 83세까지 봄, 가을마다 기관지염에 시달렸습니다. 항생제는 계절마다 먹었고 기침으로 밤잠 설쳤죠. 그분은 겨드랑이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자연 데오드란트 바르고 아침엔 림프 마사지. 단 2개월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올가을엔 기침이 안 나요. 약 없이도 버텼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세 번째는 김영희 할머니, 다리가 저려서 잠 못 자던 분, 허벅지 안쪽 관리만으로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칭과 보습, 속옷 교체, 청결 유지를 매일 실천했습니다. 한개월 후 이젠 다리가 저리지 않아요. 잠도 잘 와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내 편이 된 느낌이에요. 네 번째는 조명자 할머니, 기억력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서 우울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등과 두피 매일 마사지 했습니다. 브러싱도 했고 스트레칭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돌아왔고 감정이 밝아졌습니다. 손주 이름, 이젠 안 헷갈려요. 하루가 즐거워요. 이 모든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싼 약 안 썼고 특별한 치료 안 했고 단지 5분씩 매일 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돌보는 만큼 돌아옵니다. 무너진 건강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발 한번 닦는 걸로 혈압이 안정되고 겨드랑이 마사지로 면역이 살아나고 허벅지 스트레칭으로 간이 회복되고 두피를 풀어주면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수천 명 환자들이 증명한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린 많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88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일 환자를 보고 매주 산에 오르고 손주랑 놀고 웃으며 삽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지켜온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겨드랑이 한번 닦아보세요. 스트레칭 한 동작만 해보세요. 두피 살살 마사지 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마지막 조언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몸과 화해하세요. 그동안 소홀했던 내 몸에 다시 말 걸어주세요. 그 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주변 분께 이야기해 주세요. 건강은 지금부터 만들 수 있다. 88세 황지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